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분양, 임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역할이 주목을 끌고 있죠. 부동산 대책, 그리고 도시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도시재생 뉴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창흠 LH 사장 나오셨습니다. 변창흠 사장은 행정학 교수를 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을 지낸 데 이어 작년 4월부터 LH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최대의 토지주택공사. 근데 지금 방금 저희 그 앞에 집중진단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 워낙에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 정부는 조금 그동안에 공급이 충분하다 그랬는데 정부도 이제 조만간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하거든요. 네네. 사장님 보시기에는 이 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이제 분양도 워낙 많이 하고 임대도 많이 하는데 서울의 전체적인 이 수요와 공급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과거 정부에 비해서 사실 주택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특히 이제 그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매년 21만 호의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LH만 봐도 2025년까지 15만 6천 호씩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면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이제 나대지가 없고 지을 땅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개발 제한구역은 해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아서 공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도시 내에서도 과거에 그 재개발 뉴타운을 하면서 지구 지정된 게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393개 정도 해제됐다 할지라도 되던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2020년부터 25년까지 그 공급될 아파트의 이제 공급 물량이 서울시에서 추계한 자료에 봐도 매년 한 4만 9천 호 정도 공급되는 걸로 봐서 과거보다도 25년까지 매년 4만 전체 정도. 네, 그 과거 지금 이제 2008년부터 13년까지 한 3만 3천 호. 그다음 9년부터 이게 14년까지 그 3만 5천 호에 비해서 훨씬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최근에 지금 정부가 작년에 이제 1217 대책 그리고 올해 5월 6일 대책에서 두 개 합해서 서울에서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믿으시고 자꾸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도심에서 공급하는 건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도심에서 공급하는 거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군부대라는 군시설이나 이런 건 일부 하는 건 있지만 대부분은 소형 주택이나 저밀 택지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되기도 하고 지난 5월 6일 그리고 이제 70 대책에서 공공주도형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만 주택 공급이고 공공에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공공에서 하더라도 SH가 되든 LH가 되든 공급을 하더라도 실제 시공은 민간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이 공급하는 건 사실 똑같거든요. LH가 사업자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절차도 훨씬 빠르고 사업 리스크도 훨씬 적고 선투자도 가능하고 만일 미분양이 안 됐을 때는 매입 확약을 통해서 매입 확약도 가능하고 그 불안감이 별로 없는데도 이 부분은 주목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 이게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건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입주하는 물량으로는 내년에 좀 적다. 그래서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지적이 또 많아요. 이게 신도시인 경우에 대규모 택지 지구인 경우에는 과거에 택지를 지정해놨어야 지금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에서는 그 당시는 이제 주택 공급 과잉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한다 이런 법안까지 올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는 최대한 공급을 좀 줄여라. 왜냐하면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거의 안 했습니다. 매년 뭐 한 30만 호 정도, 30만 평 정도를 했다니까 거의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지구 지정한 것만 또 1680만 평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공급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택지개발지구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럼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는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이제 가능할 네.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9,000호는 네. 지금 입주 물량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기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그럼 것이 적지 아닌데 그 않은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네네. 정부가 좀 더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좀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그렇지 않은 그건 분이 좋겠습니다. 많습니다. 네네. 지금 사장님께서 공공주도형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그러면 서울에도 사실 이 강남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곳에 공공주도형이 좀 이루어진다면 네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해 네.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30만 호 계획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신도시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있고 그게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LH가 24만 천호를 공급하는데 서울에서 4만 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 도심에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 의료원 부지라든지 뭐 이런 그 동부 도로 사업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주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5월 6일 날 발표한 것은 거기서 빠졌던 여러 그 유휴 부지뿐만 예. 아니라 공공이 주도해서 이제 LH나 SH 같은 네. 이제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과거처럼 큰 대규모 정비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소규모로 10,000제곱미터 보다 네. 작은 것 이제 이런 데라든지 또는 네. 공공주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충분히 국민들께서는 좀 불안해하실 수는 있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서 이제 일부만 발표됐습니다만 서울에는 역세권만 해도 386개가 있습니다. 역세권, 그러면 네. 역세권을 고밀화하면 충분한 물량이 당연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역이라는 거는 지하 도로에서 출구만 만들어 놓은 거지 토지용은 거기에 역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를 이제 고밀화 한다면 뭐 저로 볼 때 몇십만 채가 공급도 가능하고 또 네. 서울에 중공업 지역도 많은데 지금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창고라든지 공장 기능이 있을 때 그것을 도시형 업종으로 바꾸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 강남 도심의 이제 민간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에 네네. 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이제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또 회수하기 위해서 네네. 임대주택을 좀 거기다 많이 넣을 경우에 과연 그 조합원들이 원할 거냐 그래서 훨씬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냐 이런 문제 이른바 소셜 믹스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네네. 사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야만 사회적 통합도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개발에서는 네. 원래부터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전체 공급 그 물량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계획 용적률에 보다 초과하는 네. 경우에 50%를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합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제 임대주택을 그럼요.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재건축 중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각종 소송이라든지 분쟁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시간이 그럴 오래 때 걸립니다. 공공한테 맡기면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업이 신속하게 되는데 굳이 뭐 조합원들이 임대주택도 싫고 알아서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 훨씬 빨리 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높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준 주거 지역까지 높여서 고밀 개발하면서 전체 편의 시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도 그렇게 적용한다면 뭐 충분히 그 조합원들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LH가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게 도시재생 사업인데 네네.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쭉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또 도시재생 뉴딜 그리고 요즘은 도시재생 시즌 2? 네. 네,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좀 우리 많이 느끼기에? 혼란스러우시죠? 네. 그 과거에 이제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저 광풍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을 네. 이 사업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하자 이렇게 네. 뉴타운을 지정했더니 뭐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너무 많은 재개발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든 세입자가 많게는 70%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값도 오르고 또 세입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이 2010년대 말 11년부터 본격화됐고 네. 그 2013년에 나온 게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네. 전면 철거하지 말고 주민 주도형으로 예. 또 이제 공동체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능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네. 주택 공급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이제 뉴딜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착한 토목 사업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자 이렇게 저는 된 이번에 겁니다. 한국형 뉴딜에서 뉴딜을 처음 쓴 줄 알았는데 아, 문재인 네네.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네네. 뉴딜이라는 문재인 말을 정부가 쓰셔야겠군요. 출범하면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정비 사업 두 개를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참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을 하고 참 의미는 큰 것 같은데 주택은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원주민 또 재정착하고 네. 또 실질 환경도 개선하면 이게 재생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결합한 것이 시즌 2입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민간한테 그런 이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용적률 변화에 특혜를 주면 바로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 가격이 올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니까 공공 주도형으로 한다는 게 이제 시즌 2입니다. 아, 그게 도시재생 시즌 네, 그래서 공공 이제 주도로 하면서 원주민도 제대로 살게 해주고 주택도 환경도 새롭게 공급하고. 바꾸고 주택도 늘리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 대표적인 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 시즌 2로 할 수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네. 것을 찾으라 그러면 이제 저 영등포의 쪽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쪽방촌요. 네, 그렇죠. 쪽방촌이 있죠. 영등포 여기서 나오자마자 한 150m 네. 반경에 있는 그 쪽방촌에서 원주민들이 종전보다도 훨씬 넓은 집에 살면서 임대료는 3분의 1 값으로 떨어지는 네. 이제 형태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LH 그리고 SH 그리고 영등포 구청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들 것인데 원주민만 재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을 도와드렸던 이제 토마스의 집이라든지 네. 뭐 요셉 병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병원처럼 지원 기관까지도 같이 지원해서 이전해주는 그런 이제 정비 사업을 네. 그 영등포 쪽방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공공주도형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명 너부대 마을이라는 데도 너부대 있고 마을, 네. 인천에도 석정지구에서 이미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주도형으로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이제 LH나 SH가 해주겠다 해서 했더니 지금 상반기에도 LH에 지금 18군데에서 주민들이 LH가 와서 해달라 이렇게 아, 부탁을 18군데에서 네, 그렇습니다. LH가 와서 해달라는 신청을 했군요. 네, 하반기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신청하고 다 해줍니까? 그럼 18군데? 일단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뭐 해줍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네. 하죠. 그리고 이제 공공 재개발 그보다 약간 더 큰데도 지금 이제 공모를 곧 할 예정이고요. 네. 그거 외에도 과거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국공유지가 많은데 공공이 지원하는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생 사업을 같이 결합하는 이런 방식도 지금 이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공이 참여해서 종전에는 사업성 부족 때문에 또는 주민 간의 이제 반목 때문에 각종 소송 때문에 공급 능력이 떨어졌던 데서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공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까지 지금 충분히 논의 안 됐지만 이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그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데까지 생각하면 뭐 서울은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런 그러면 얘기죠. 네. 파리는 서울의 3분의 1밖에 되지도 않는데 네. 그런 데서도 다 여기도 있지만 뭐 지하에 역을 지하로 놓고 위에 주택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런 데가 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리브고시라는 데도 있고 그리시 바티뇨리라는 데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하는데 지금 너무 국민들이 서울은 꽉 찼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LH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SBS, CNBC가 이제 다음 달에 도시재생 심포지엄을 하는데 역시 그 주제가 도시재생 시즌 2예요. 뭐 이제 LH가 중요한 파트너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제 우리 한국형 뉴딜과 어떤 중요한 접점이 있는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참 이제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나 주택 공급이 도심에서 절실한 시기에 아주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공공이 주도해서 공익성을 취하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면서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뉴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주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당초에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이 취지에 아주 맞기 때문에 네. 뭐 저희들로서는 아주 그 저희들의 역할도 확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창흠 LH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